결혼 기념일을 준비하던 사랑스러운 부부. 그런데 말도 없이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사고였을까? 아니면 음모일까요? 경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우연한 익사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 황당한 소동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때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리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남자입니다. 제리 마이클 윌리엄스는 1969년 10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운동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학교 풋볼팀의 주장으로 학교 내 여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학생에게 깊이 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니스 메렐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매우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치어리더 팀의 주장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데니스도 키 크고 잘생긴 마이클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도시계획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마이클은 텔러에시에서 뛰어난 부동산 감정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94년 마이클과 데니스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5년 후인 1999년 딸 에인슬리 윌리엄스가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16일 플로리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마이클이 실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이날은 마이클과 데니스의 결혼 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31세의 마이클은 새벽 일찍 일어나 세미놀 호수로 가서 오리를 사냥해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이클은 데니스에게 정오 전에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도록 마이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마이클이 늦을 리 없다고 생각한 데니스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세미놀 호수는 경치가 아름답지만 많은 악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악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록 마이클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리 사냥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에 가서 오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됩니다. 마이클의 실종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오리 사냥을 갈 때마다 데니스는 남편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돌봐야 할 딸이 있기 때문에 데니스는 직접 나가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동시에 부부의 친구인 브라이언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 브라이언은 근처 다른 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즉시 세미놀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데니스의 아버지도 1시간 후에 세미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근처에서 마이클의 차를 발견했지만 사냥 보트는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보트를 물에 내렸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둘은 걱정이 되어 급히 호수로 가서 마이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찾아도 마이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겨울의 세미놀 호수 바람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결국 데니스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색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헬리콥터와 탐지견을 동원해 마이클을 찾기 시작했지만 폭풍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12월 17일 경찰은 새벽부터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 호수에서 마이클의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사냥 장비와 보트 엔진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마이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후 10일 동안 경찰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미놀 호수는 원래 과수원이었지만 나중에 인공 호수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호수 바닥에는 많은 나무 그루터기가 숨겨져 있으며 많은 진흙과 검은 해조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악어가 살기에 적합하며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오리 사냥 도중 실수로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히는 바람에 보트에서 떨어져 악어에게 잡아먹혔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은 해조류에 얽혀 물 위로 떠오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어머니 셰리 윌리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오리 사냥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악어가 활동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세미놀 호수는 너무 커서 거기에 빠진 사람을 찾는 것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44일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마이클이 실종된 지 6개월 후 어부가 호수 근처에서 마이클의 오리 사냥 허가증과 손전 등이 들어있는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최소 5년간 실종 상태여야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지만 발견된 단서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판사에게 사망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어머니 셰리는 이 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셰리는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연락을 취하며 사비로 민간 수색구조팀과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자 공고를 냈습니다. 셰리는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27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세미놀 호수는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폭풍이 불고 기온이 갑자기 영하 8도까지 떨어져 호수가 얼었습니다. 이때 악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마이클이 악어에게 먹혔다면 단서가 남았어야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둘째, 사건 당일은 폭풍우가 몰아쳤고 강한 바람이 호수를 때렸습니다. 마이클의 보트는 로프 없이 호수에 떠 있었기 때문에 바람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야 했지만 발견된 위치는 마이클이 주차한 곳 근처였습니다. 셋째, 마이클이 악어에게 먹혔다면 그는 오리 사냥을 위해 보트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된 보트의 연료는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만약 보트가 움직였었다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회전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이클이 보트를 출발시킨 후 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셰리의 이런 의문들은 이해할 만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실망하게 한 것은 마이클의 아내 데니스의 태도였습니다. 데니스는 마이클의 실종 사건에 대해 매우 냉담했습니다. 셰리의 행동이 의미가 없고 그들에게 문제만 일으킨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셰리에게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손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완전히 갈등을 빚었지만 셰리는 며느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클이 실종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셰리의 끈질긴 추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셰리의 집요한 노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공동 탄원으로 플로리다 법 집행기관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셰리는 경찰에게 마이클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호수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지만 사건의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의 대인관계를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결과 마이클은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인기가 많아 적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경찰은 마이클이 사망하기 전에 가입한 개인 보험에 주목했습니다. 수혜자는 그의 아내 데니스였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데니스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데니스는 고등학교 시절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마이클과 관계를 확인한 후 브라이언과 마이클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셋은 강력한 우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이클과 데니스는 같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마이클은 졸업 후 부동산 업계에 진출했고 데니스는 대학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 네 사람은 항상 연락을 유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집을 함께 사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결혼했으며 자녀들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까운 우정과 사랑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마이클의 보험도 브라이언의 추천으로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실종 당일 데니스와 브라이언 모두에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실종 사건이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7년 후 마이클 실종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브라이언은 데니스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납치 사건이 마이클의 실종 미스터리를 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왜 데니스를 납치했을까요? 2006년 마이클이 실종된 지 6년 후 브라이언은 아내와 이혼하고 데니스와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살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자주 싸우게 되었고 브라이언은 자주 데니스를 폭행했습니다. 데니스를 매우 사랑했던 마이클과는 다르게 브라이언의 폭력적인 행동은 데니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2년 데니스는 결국 브라이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이를 거부했고 이혼 문제는 3년간 끌다가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데니스는 브라이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브라이언은 데니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는 마이클의 실종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역법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혼했으니
데니스가 마이클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할까봐 브라이언은 불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니스의 존재는 무슨 이유인지 그에게 항상 위험 요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5일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브라이언은 데니스의 차 뒤에 숨어 있다가 총으로 납치하고 협박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마이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알리지 않겠다는 이상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총으로 협박하는 브라이언에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총기 협박과 납치 혐의로 즉시 브라이언을 체포했습니다. 게다가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면 브라이언은 20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분노는 즉시 폭발했고 데니스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는 데니스에게 너도 당해보라는 분노의 안갚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17년 전 마이클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의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의 실종 뒤에는 오래 계획된 음모가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13일 마이클과 브라이언 부부가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마이클과 브라이언의 아내는 늦게 도착하고 브라이언과 데니스는 일찍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콘서트장에 들어섰을 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마이클이 데니스와 사귀기 전부터 고등학교 시절 둘이 뜨거운 사이였으나 데니스가 마이클을 만나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사망하기 전까지 두 사람의 분류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영원히 함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마이클과 함께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넓고 밝은 집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아내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죽는다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면서 브라이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브라이언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클에게 $100만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마이클은 브라이언을 신뢰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마이클이 실종되기 전날 브라이언은 마이클에게 새로 산 오리 사냥 장비를 시도해보자고 초대했습니다. 마침 마이클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마이클과 브라이언은 함께 세미놀 호수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보트에 막 올라탔을 때 브라이언은 그를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일체형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물에 빠지면 우비가 물로 가득 차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마이클이 물에 빠지자마자 우비를 벗어던지고 물속 나무 기둥을 잡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돌아보니 마이클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당황하여 총을 꺼내 마이클을 쏘았고 마이클을 세미놀 호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호수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오리 사냥을 했습니다. 그때 데니스의 전화를 받고 데니스의 아버지와 함께 마이클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2017년 12월 브라이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그를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5월 8일 데니스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마이클 윌리엄스의 실종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2월 6일 법원은 데니스를 1급 살인 및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마이클은 살해되었지만 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인내와 끈질긴 노력 끝에 결과를 얻었고 이제 아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데니스는 변호사를 고용해 플로리다 제1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재심 결과 2020년 11월 데니스의 살인 유죄 판결은 뒤집혔지만 공모 혐의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마이클을 죽인 1차적인 책임은 그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결혼 6주년 기념일 살인 음모를 그녀가 꾸몄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실종 사건은 17년 만에 마침내 밝혀졌지만 브라이언의 형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브라이언의 형량이 가벼웠을까요? 이는 브라이언이 경찰 조사에 협조해 마이클의 시신을 찾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클을 살해한 혐의는 받지 않았고 데니스를 납치한 혐의로만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니스는 브라이언이 절대 마이클 사건을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고 본인의 욕심만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셰리는 데니스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이혼하지 않고 그를 죽여야 했습니까? 셰리의 질문에 데니스는 침묵했습니다. 셰리는 데니스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니스는 명예와 부를 원했지만 재산은 모두 마이클의 딸에게 이전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의 의미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